네, 양영은 앵커는 운전하다가요, 그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차가 도로에 서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 빨간불이 들어오고 근데 아무리 가도 주유소가 없어서 진짜 애가 탔던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 차가 서는 것까지는 안 갔어요. 예, 거의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예. 그 자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다 이러실 텐데, 근데 만약 이렇게 주유할 데가 없어서 혹은 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서게 된다면 네.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차량 비상 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다고 듣기만 듣고요. 이용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무려 수백 차례나 공짜로 주유를 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와 오늘 이 사건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어떻게 수백 차례나 비상급유를 받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좀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그렇죠.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불경기에다 기름값까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우선 넘기기에는 횟수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맞아요. 이 남성이 2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은 비상급유가 무려 469차례에 이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남성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옵니다. 주행 중에 기름이 바닥났으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대로 비상급유를 해달라는 내용. 그런데 남성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접수했으니까 돈으로 만원 들어가자. 보험자에 얼마를 나가는지 모르지만 만 원을 주면은 거기서 뭐 얼마를 남는지 몰라도 분명 급한 건 기름일 텐데 기름 대신 돈을 요구한 남성. 보험회사 직원이 거절하자 회유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왜 그러냐. 옆에 어느 데에서는 돈을 주고 이렇게 해오는데 앞으로 나하고 이렇게 거래를 트자. 자주 보다 보니까 기사들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상한 남성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평범한 30대 자영업자 임모 씨. 임 씨는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자신의 차에 기름을 채워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급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비상급유를 주 3회씩 지속적으로 받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임 씨는 자신이 소유한 승합차와 승용차 등 차량 석 대를 가지고 최소 보험 가입 기간인 일주일 단위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몇백 원의 보험료를 추가 지불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긴급 출동이라는 상황이 문이 잠기라든가 펑크가 갑자기 났다든가 견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등등의 항목으로 임 씨가 노린 건 이 비상 출동 항목 가운데 긴급 주유 서비스였습니다. 골목길이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뒤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전화를 하면 보험회사는 현장에 출동해 일정한 양의 기름을 넣어줍니다. 보통은 몇 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상황이지만 임 씨 소유의 차량은 거의 일주일에 3번꼴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 사용이 비상급유를 요청해서 주 차량 한 대당 3회를 비상급유만 받아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 씨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비상급유를 받는 일이나 심지어 주유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비상급유를 요청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 부르고 나면 막 20, 30분에 또 한 번 부르고 막 1시간째 다시 부르고 뭐. 급기야는 급유 대신 그 비용을 현금으로 달라는 대담한 요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주유를 접수하면 내가 주유를 해주지 말고 건당 10,000원씩 줘라. 그리고 출동사는 출동수당을 받아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임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차량 석 대를 이용해 받은 비상급유는 모두 469차례, 지출된 비용만 890여만 원에 이릅니다. 임 씨의 이런 행동은 지나치게 많은 급유 비용에 의문을 가진 보험사에 의해 꼬리를 잡히게 됐는데요. 결국 임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본인 말로는 좀 어려워서 가격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됐다. 그렇게 본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년이 기본 5회면은 3개월까지는 1회, 3개월에서 뭐 6개월까지는 3회, 이렇게 그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보험 약관을 교묘하게 이용해 보험료를 챙기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인데요. 문제는 이래저래 보험료가 줄줄 새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정체 중인 도로에서 갑자기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직진하는 차 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자가 막 내려오더니 자기가 다 그걸 해주겠대요. 사람 다 주겠대요. 한 사람 뽑았어요. 빨리 달라지는 거야.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25건의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7,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한 혐의로 위제차 운전자 37명을 무더기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4년 동안 낸 사고가 무려 550여 건, 지급된 보험료가 30억 원에 이릅니다. 외제차를 이용해서 자차 특약과 렌트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그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고 차량 수리비조와 렌트 비용으로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고급 외제차의 경우 실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노려 차량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사와 조기 합의를 요구한 뒤 지급된 합의금을 수익금으로 챙기는 혐의도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공업사에서 겉포장만 좀 수리를 해가지고 그 차액을 찾고 가는 거죠. 그게 한 1년에 뭐 2, 3회, 3, 4회 하면은 차량 가액이 5천이다, 뭐 7, 8천이다 하면 그 차량 가액 이상을 취득해서 차액을 찾고 가고 그런 게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회사가 입는 피해가 죄 없는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가 만연하게 되면 실제로 그 보험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보험 사기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험사의 자체적인 대책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처벌을 적정 수위 정도로, 즉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정도로 높일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보험 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출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회사 측면에서 이런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피해액은 무려 5,19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14%나 늘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